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하고 호텔신라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300, 2400 여기까지 올라온 시점에서는 다시 30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박스권을 형성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단 말은 어떻게 본다면 지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당시와 달리 개별 종목들도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잘 추스려야 되고 산업의 주도주를 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종목을 8월 초점 고점을 찍고 일부 조정 구간을 보이고 다시 상승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 박스권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종목은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종목을 보시면 지난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죠. 이처럼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언택트 대장주로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카카오 같은 빠른 상승 이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지금이 고점이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앞서 보여드렸던 카카오와 달리 박스권이 길어질 수도 있고 조정 구간이 더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형태만 본다면 전 고점에서 한 달 정도를 이 구간에 머물러 있죠. 저는 현대차를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만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박스권, 조정 구간, 하락 구간 이런 구간은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런 구간을 인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조정을 보일 때 그리고 반등이 나온 시점, 이런 시점 잘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했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4월달에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섣불렀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기간을 길게 두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텔신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였나요?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이 상승하는데 가장 큰 요소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적도 그 기대감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된 뒤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미 주가는 고점을 향해 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그리고 신풍제약,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따라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혹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제는 업황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의문이 들지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호텔신라도 있고, 여행업을 하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도 있고, 카지노 기업 파라다이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엔터주,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악재가 지금 무엇이냐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행 제한, 면세점 매출 감소, 항공편 감소 이런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저는 결국에 이런 악재들이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점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봤을 때 백신이 올 연말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죠. 물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코로나를 100%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독감 바이러스 확률 정도로 항체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저는 코로나에 대한 시각,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상황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항공이 정상화되고 여행객들이 다시 해외로 가고 국내로도 오고 이런 상황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항공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여행업이 다시 활발해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 물건을 사고 이런 상황들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움직이고 그 뒤에 실적이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SK케미칼 올해만 주가가 최고점까지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왜 이런 상승이 나왔죠? 실적은 변함이 없는데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이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먼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이 종목들이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라호텔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코로나가 눌렸던 종목들. 항공도 있고 여행업도 있고 면세점, 카지노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호텔신라는 사업 구분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여기 TR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면세점이고 두 번째가 호텔 레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중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올해 비중이고 이게 19년, 18년인데 면세점 매출 비중이 거의 90%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호텔신라의 주된 매출은 면세점 사업이고 이 면세점 사업이 다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인다면 주가는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신라호텔, 시내 면세점의 매출이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정부에서 면세업계에 대해서 제3자 반출을 허용을 하였거든요. 그 시점이 5월 24일인데 이 3자 반출이란 말은 기존의 물품을 해외로 보내려면 물품 공급자, 면세업체라든지 공급자에 대해서 반송만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각해지다 보니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제3자에게 국외 반송을 허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따이공 입장에서 항공권이나 여권 없이도 한국 면세점을 병행 수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 따이공이 중국 보따리상을 말하거든요. 호텔신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 70%는 이 따이공이 담당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70%의 매출은 중국발 매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과 올해 인천공항 월별 여행객 실적을 비교해보시면 두 달 전 7월 20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작년에 620만 명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30분의 1 수준이죠. 96%가 감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여행객 수가 다시 2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 항공이라든지 카지노, 면세점, 엔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게 된다면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악재, 이 악재가 거칠 수 있는 악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거칠 수 있다면 내가 그 기간까지 들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오히려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종목들이 많죠. 이런 종목들보다 더욱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고 나중에 정말 주목받는 시점이 오면 더 큰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와대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방안을 조기에 합의했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결국 제가 호텔신라를 말씀드린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면세점 매출의 70%가 중국발 매출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두 가지의 시너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호텔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처럼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이 눌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호텔신라처럼 거칠 수 있는 악재 그 악재가 거치기 전에 미리 선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호텔신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 종목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그 백신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을 때 매력적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라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볼까? 제 의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3월달, 4월달이었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빠르면 10월, 11월에 백신을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러한 점을 고려를 했었고 정말로 이런 백신이 개발이 되었을 때 코로나로 눌렸던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해보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면세점 사업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발 매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글로벌적 시각으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단기간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중국과 연관성이 있고 중국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고려했을 때 호텔신라가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 구간이죠. 10만원 전후를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